안녕하세요. 파이팅 항공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종합부동산세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종합하여서 여러 가지 합해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매우 비슷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칙 시작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늘 6월 1일이다. 6월 1일 꼭 기억하시고요. 납세지는 누구냐면 개인, 법인, 그리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이렇게 나눠지죠. 개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소지 당연하잖아요. 그죠?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그죠?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없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한다?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된다. 자, 대상은 뭐냐? 주택과 토지입니다. 상가는 아니다. 상가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가 된다. 자, 그럼 납세 의무자 주택부터 살펴봅니다. 납세 의무자 뭐죠?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근데 재산세는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문구는 맞는 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 그 대상 분들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맞는 문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신탁이 있을 때는 누굴 소유자로 본다 그랬죠? 수탁자와 위탁자 중에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게 원래 맞죠. 수탁자는 뭐죠? 어떤 목적 때문에 재산의 명의를 갖고 와 있는 분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소유자를 본다.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단 신탁을 했는데 세금의 법정 기간이 도래한 신탁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강제징수비는 위탁자가 안 낼 경우죠. 안 낼 경우. 원래 위탁자가 내는데 체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탁재산 가지고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신탁주택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누구죠? 그 주택자의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원칙은 위탁자. 근데 위탁자가 못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신탁 이후 법정 기간이 도래한 주택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안 낼 경우, 못 낼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과세표준 살펴봅니다. 과세표준, 납세 의무자별로 하는 거예요. 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여러 가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요.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각 호의 상을 빼줘요. 얼마씩 빼주느냐?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2억 원. 그죠? 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0원. 법인 하나도 안 깎아준다. 이 외에는 9억 원. 그럼 뭐죠? 1세대 2주택자는 뭐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9억 원이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다음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다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60을 곱해준다. 그쵸? 60을 곱해준다. 예를 들어 그러면 13억짜리가 있다.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2억을 빼주겠죠? 그럼 1억만 남아. 1억. 1억에다가 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그러니까 60%, 100분의 60을 곱하면 뭐죠? 6천만 되게 6천. 6천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둘 중 하나를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지만 원래 공동 명의는 각각 다 1주택을 보유한 걸로 보지만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납세 의무자로 할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뭐죠? 주택의 공시가액을 모두 합하잖아요. 근데 합하지 말고 몇 개는 빼준다. 빼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빼주는 거. 근데 빼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 30일이에요. 이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빼준다는 거예요. 어떤 걸 빼주느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빼준다. 근데 주택이 그 외의 주택이 한 개여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빼준다. 민간 공공을 따지지 않는다. 민간 공공주택 빠지지 않는데 모두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대통령령으로 조건이 있긴 있어요. 기간,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주택이다. 요 구체적인 대통령령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고 민간 임대 공공주택,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합산 배제가 된 또 사원용 주택 등이 있어요. 그럼 사원용 주택이 있다는 건데 사원용 주택 당연히 가고 기숙사도 들어가고 기숙사, 사원주택,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모두 합산 배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문화재 보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는 합산해서 배제된다. 쭉 금액을 합하는데 그 합하지 말라 이 뜻인 거죠. 자, 과세표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했다는 거죠.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과 건물의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죠? 그 부속 토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토지, 부속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이거는 당연히 보는 거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해야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했으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신청, 뭐라 그랬죠? 그럴 때는 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어떤 사유냐? 주택을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인데 2주택으로 적용받기 좀 아깝잖아요. 하나, 당연히 일시적이니까 팔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청하면 1주택으로 봐준다. 그 다음 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 갖고 있다가,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것도 불의로 그냥 갑자기 2주택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봐준다. 그 다음에 1주택자인데 지방에 저가주택을 산 경우에는, 이건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준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인은 아니다. 혼인 아니다. 혼인 아니다. 혼인으로 1세대 합쳐 2주택이 됐어요. 한 명 한 명씩 갖고 있다가 합해가지고 주택이 2개 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종부세법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거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1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12억 원, 12억 원. 그죠?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거기다 뭐죠? 100분의 60%를 곱한다 그랬죠? 금액으로 한다. 이건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12억 원.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기간,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합산 배제된, 합산 대상의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합산 배제 주택이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1주택인데 주택을 소유하고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뭐죠?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앞에서 나온 지문이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4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것들이 있었죠. 뭐였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 상속을 받은 것, 지방에 저가주택을 산 것, 이건 모두 해당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네요. 그죠? 4번이 답이다. 5번도 살펴봅니다. 2주택을 소유하여, 그죠? 1천분의 27이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법인은 뭐라 그랬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이 0원이죠. 법인 같은 경우, 그죠? 법인에서 0원을 공제한 다음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세율이 1천분의 27이라는 거, 이건 뒤에 나오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과세표준 구했으니까 이제 세율 이런 거 봅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일단 크게 나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크게 나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자연인 경우는 뭐죠? 527550을 기억하셔야 돼요. 527550을 기억하셔야 된다. 527550. 자, 2주택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분의 5, 1천분의 27. 자,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천분의 5, 1천분의 50, 527, 550을 기억하시고, 이걸 머리에 두시고, 자, 법인 같은 거 봅니다. 법인은 공익이 있고 그 외가 있어요. 공익과 그 외. 자, 공익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 중에, 공익도 나눠져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싸게 해줘야겠죠. 공익법인일 때는 2주택급과 동일하다. 그럼 뭐죠? 5, 2, 7이죠. 자, 요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주택은 자연인 세율과 동일하다. 그럼 뭐죠? 2주택주 이하일 경우 3주택 이하 나눠가지고 5, 2, 7, 5, 5, 0이 된다. 이렇게 된 거 2주택, 3주택 이하, 그죠? 이상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527, 527, 550, 527, 그 다음에 527, 550 이렇게 된다. 그 외, 법인 공익이 아닌 그 외 법인은 그냥 단순하게 27과 50을 높은 걸 갖고 온다. 범위가 아니라 1천분의 27, 1천분의 50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범위가 아니에요. 범위가 아니다. 딱 정해졌다. 2주택자 이하의 경우는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의 경우는 1천분의 50. 쉽죠? 다 외웠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다 외워진다. 곱해서 세액을 구하고 나면 뭐가 있죠? 재산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서 이만큼의 재산세를 냈어요. 근데 종부세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또 내면 요거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같은 부동산에서 이미 재산세를 냈으면 종부세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제하고 종부세를 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세율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 그죠? 세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렇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근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되냐? 지방세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고, 또 상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의 적용을 받는 세액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실제로 다 적용을 받은 그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식이 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외우기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단 외우는 게 어렵지는 않다.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격 합산을, 이건 공시가격 합산을 맞죠? 그 다음에 빼준다. 뭐 12억 원, 0억 원, 9억 원. 이건 맞죠? 12억 원, 0억 원, 9억 원. 이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지방세 법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지방세 법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산세 표준세율, 이건 실제 여기까지 딱 하면 이렇게 세액이 구해지잖아요. 그죠? 표준세율까지 곱한 거에다가 몇 분의 뭐를 곱해줘요. 몇 분의 몇이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 보면 주택을 합산한 가액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하는 금액 쭉 다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이만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뭐 몇 프로 곱해줬다. 요 곱한 금액 분의 주택분 부가재산 세액의 합계액, 얼마큼 부과되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나눠준 금액을 곱해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공시가격 합산액에다가 꼭꼭 12억 원, 0억 원, 9억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공정시장 가액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주고, 거기 다음에 몇 분의 몇을 곱해주는데, 뭐 합산한 가액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하는 금액 분의 부가세액을 재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나눈 금액을 곱해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자, 1주택자 공제가 있어요. 중복해서 100분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00분의 80까지. 뭐, 공제가 뭐, 5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5년 이상 보유하시면 5년, 10년, 15년이 기준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50, 15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는 60세부터면 60세 이상, 65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5 이상, 그 다음에 60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때 100분의 20부터 시작해요. 근데 20, 40, 50이고 20, 30, 40이에요. 이건 딱 비율대로 올라가죠. 그죠? 뭐 나이 드신 분은 딱 비율대로 대우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비율이 정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2, 3, 4고 보유기간은 2, 4, 5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 3, 4, 2, 4, 5. 나이는 비율대로 차별받지 않게 2, 3, 4, 5 딱 비율대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2, 4, 5다. 100분의 20부터 시작하는데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20, 100분의 30, 40 이렇게 올라간다. 앞에 살펴봤듯이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경우는 뭐죠?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근데 공동명의 1주택에 특례가 있어요. 특례 뭐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세대원이,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부부 중에 한 명이란 뜻이에요. 지분율이 같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가 있다. 한 명으로 몰아주게 할 수 있다. 한 명으로 납세 의무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죠?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들어갑니다. 토지는 뭐? 대상 과세 방법 뭐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지방세, 그죠? 재산세 중에 다 하는 거 아니라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요 두 가지만 대상이 된다. 기억하시고, 납세 의무자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소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뭐 80억 원을 합산해서 80억을 초과한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뭐죠? 뭐 큰 거죠. 큰 거. 공장 같은 큰 것들이니까 80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과세 표준은, 자, 합산대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 원래 5억 원 초과, 80억 초과니까 5억 원 80까지는 다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공제해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토지인 경우에는 뭐, 100분의 100이다. 100분의 100. 그대로다. 100분의 100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과세 표준. 그죠? 자,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종합합산 과세 대상 경우에는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 1에서 3%, 별도 합산 과세인 경우는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7, 0.5에서 0.7%. 그러니까 1, 3, 5, 7인데 밑에 건 0점이라면 0.1357 기억하시고, 단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는 너무 토지가 크니까 좀 더 작다. 0점이 붙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있어서는 별도로 마찬가지로 공제한다. 사실 공제는 앞이랑 똑같아요. 뭐죠? 다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억 원 80억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100분의 100이니까 그대로 곱하고, 그죠? 이렇게 쭉 곱한 다음에 뭐죠? 세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5억분의 무엇이죠? 5억분의 쭉 합한 금액에 재산 세율을 곱한 것 분의 실제 재산 세액을 합한 금액을 나눈 금액을 곱해준다. 그래서 봤죠? 똑같아요.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있으면 적용된 세액, 상한 적용된 것은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 모두 적용받는 그 세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상한이 있습니다. 100분의 150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 모두 100분의 150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100분의 150. 그죠? 150이다. 기억하시고, 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의 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표준 기준에 실제로 소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죠? 작년에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한을 따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작년에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한 것처럼 보고 그 상한을 따진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지도 마찬가지 100분의 50인데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 총세액 상당액, 총세액 상당액이에요. 그럼 뭐죠? 재산세액, 적용된 세액, 그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세액에다가 종부산 세액까지 합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모두 합한 게 총세액 상당액이잖아요. 이것이 직전 정도 해당 토지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똑같아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부과징수 살펴봅니다. 물납이 있다 없다? 종부세는 물납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물납이 없다. 자, 납부 기간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해서 연말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요거 납부기간이에요. 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연말에 부과징수한다. 그러면 부과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를 날려야 되는데, 납부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그죠? 발급해야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부과징수하는데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고 납부세액 어떻게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그때는 신고한 걸로 납부할 수가 있다. 근데 신고하면 뭐죠? 확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부과징수,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분납도 가능해요. 분납도. 자, 세액이 250만 원이 기준이다.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죠? 일부를 납부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일부를. 그죠? 250만 원 넘을 때예요. 그러면 언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차감한 금액, 즉 250만 원 내고 나머지를 분납시킬 수 있다.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을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즉 100분의 50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납부유예도 시켜주세요. 납부유예.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되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부의 의무자가, 그죠? 주택분, 종합부동산, 주택분이에요.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 아까 따라 나왔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하고,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금액이 얼마 안 나왔는데 유예할 필요는 없잖아요. 100만 원 초과하고 거기에 소득 기준,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분인데 굳이 우리가 유예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납부 유예는 취소할 수가 있다. 언제? 관할 세무서장은 취소해야만 해요. 의무사항인데 언제?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해버릴 경우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자, 종부세 부과징수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부동산의 세액을 결정해서 언제까지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죠. 부과징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자, 부동산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연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3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라서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준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가 없다. 납부 유예 허가할 수가 없죠. 1세대 1주택자 이거 쭉쭉쭉 조건 있었죠? 주택자, 그 다음에 연령 5년, 그 다음에 60세,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소득 기준, 그 다음에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이런 게 있었죠? 그럴 때는 유예를 허가할 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 된다. 자,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한다. 맞는 지문이죠. 의무사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